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에 따라 지난달 21일부터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족 신고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지금까지 전국에서 117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전라남도가 그제까지 접수한 피해 신고 현황을 보면 지역별로는 도내에서 여수가 38건, 순천 36건, 고흥 22건, 구례 5건 등이며 광주와 부산, 경기, 경남 등에서도 12건의 우편 신고가 들어왔고 유형별로는 진상규명 신고가 10건, 희생자 유족 신고가 107건이었습니다. 특히 각 지역 유족회를 중심으로 서류 준비와 신고 절차를 논의하고 있으며 서울 지역 유족회는 이달 말쯤 100여 건을 한꺼번에 우편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시 의회가 올해 본 예산에서 전액 삭감했던 경도 연륙교 분담금 추경 예산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시가 분담해야 할 72억 원의 예산 확보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업 주체인 미래에셋 측의 책임 있는 태도 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최우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도 연륙교는 35년 전에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됐지만 전액 시비 확보라는 벽에 부딪혀 추진되지 못하다 민선 6기 이낙연 지사와 주철현 시장이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국도비 지원과 함께 가시화됐습니다. 하지만 미래에셋 측의 레지던스 건립 계획으로 불거진 논란은 연륙교 예산 확보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해 여수시 의회가 이미 국비와 도비가 확보된 상황에서 여수시가 분담해야 할 본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경도 개발 사업 자체보다 더 큰 이슈가 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례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 여수시와 시의회, 경제청에 협조 공문까지 보내 추경 확보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투자 협약서에 따르면 연륙교 등 재정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이행이 투자 유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업을 유치함에 있어서 이런 투자 협약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향후 전남도에 대한 투자에도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여론은 여전합니다. 전남 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성명을 내고 이번 추경 예산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의회의 추경안 심사도 관건입니다. 여러 여건상 이번 추경은 통과될 거라는 관측이 있긴 하지만 해당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부터 강한 반대 의견에 부딪혀 표결 끝에 또다시 부결됐습니다. 일관되게 반대해온 일부 의원들은 추경 예산 확보 여부를 떠나 미래에셋 측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이 연륙교 예산이 혹시라도 통과됐을 경우 정확한 입장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수 시민들이 우려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어떤 대안을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레지던스에서 시작된 논란이 주민수건 사업인 연륙교 건설까지 발목을 잡는 가운데 이제는 당사자인 미래에셋이 상생의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양항 항만 배후단지 내 사업부지 30만 제곱미터가 새롭게 확보됐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해온 광양항 배후단지 내 동측과 서측, 북측 유휴부지 30만 제곱미터에 대한 임대부지 전환 절차가 모두 완료돼 오늘 정부 관보에 확정 고시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우선 동측과 서측 10개 구역 약 14만 제곱미터에 대해 입주 대상 기업 모집 공고를 내고 1분기 안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의 여수해양경찰교육원 퇴소를 앞두고 어제 여수시청을 방문해 여수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강 차관은 권오봉 여수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여수시의 적극적인 협조, 시민들의 환영과 배려 덕분에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가족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고 권 시장은 여수를 제2의 고향으로 삼아 대한민국에 잘 적응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가족 등 393명은 지난해 10월 여수해경교육원에 입소해 4개월간 적응 교육을 받았고 어제 전원 퇴소해 전국에 분산 거주할 예정입니다. 대보름을 앞둔 가운데 연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산불 발생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기 조종사들은 매년 이맘때만 되면 5분 대기조를 편성해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는데요. 강서영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헬리콥터가 엔진음을 내며 상공으로 떠오릅니다. 연기 사이에서 불이 난 지점을 찾아 길어온 물을 뿌려 진화 작업을 실시하는 산불 헬기입니다. 산불 현장은 육상으로는 접근조차 어려운 만큼 한 번에 많은 물을 뿌릴 수 있는 헬기의 활약이 신속하게 불을 끌 수 있는 최대 관건입니다. 밤비라는 명칭을 가진 산불 진화용 물바가지이지만 한 번에 3,400리터의 물을 저장할 정도로 단단하고 무겁습니다. 산불이 잦아지는 매년 11월부터 조종사를 비롯한 산불 헬기팀들은 비상대기에 돌입합니다. 언제 어디서 산불이 발생할지 모르는 만큼 매일 실시간으로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모든 항공기를 아침에 꼼꼼하게 즉각 출동을 하기 위해서 안전을 준비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만약에 연락이 왔다. 빨리 이동을 해서 현장 상황을 판단을 해야 되겠죠. 산불이 지금 어떤 모양으로 나오고 있고 발화 지점은 어디고. 산불은 바람이 강하고 건조한 날에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조종 경력만 40년에 가까운 베테랑 기장들도 헬기 조종은 어느 항공기보다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추운 날씨 속 물을 뜨는 저수지와 밤비 등이 얼어붙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항공기가 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엔진 출력이 저하되는 아찔한 상황도 발생한다는 게 조종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매 순간이 아찔한 경험입니다. 산불은. 바람이 불고 가면 상승 위료가 있고 또 여기 또 고압선이 지나가고 그런 거를 모르는 그런 악조건을 제거하면서 비행한다는 게 사실은. 산림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산인 만큼 우선 산불 예방을 통한 산림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이 고귀한 자산인 산림 자원을 산불로부터 보호하는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기 진화를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할 것을 이 기회를 빌어서 또 다짐을 해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후보의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정체된 호남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장으로 대선을 측면에서 지원해왔던 이 전 대표는 어제 오전부터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본격적인 지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일주일여 앞두고 이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서면서 호남 표심 결집 등 내부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중도층을 공략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번 주말 호남을 방문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는 12일부터 이틀 동안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전남북 지역 8개 도시를 돌며 지역민들을 만날 예정으로 오후 2시와 4시 사이 여수와 순천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번 일정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동행할 예정인 가운데 이 대표는 윤 후보의 호남 지역 득표율 목표치를 25%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 나간읍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추진됩니다. 순천시는 나간읍성과 함께 고창읍성과 해미읍성, 진주성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공동 등재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관련 지자체들과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읍성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학술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편 체계적인 보존,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사전 작업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남도 의회가 어제 제3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기룡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중흥산성 쌍사자석 등 환수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어제 건의안을 통해 문화재는 제자리에 있어야 그 가치가 더욱 빛난다며 일제강점기에 반출된 문화재의 귀환은 우리 안에 남은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는 일이자 문화유산 속에 담긴 정신과 역사를 되찾는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보 제103호 광양중흥산성 쌍사자석 등은 지난 1913년 일제에 의해 조선총독부 박물관으로 옮겨졌으며 광복 후 경복궁 자경전, 덕수궁 등지를 거쳐 현재 국립광주박물관에 소장, 전시되고 있습니다. 30여 년 전만 해도 시골 농가에선 새끼줄을 꼬는 일이 겨울 농한기 큰 부업거리였는데요. 지금은 하나둘 사라지면서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당과 창고에는 지난 가을 거둬들인 볏짚들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잘 말린 볏짚들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기계틀을 지나면서 튼튼한 새끼줄로 변신합니다. 볏짚 새끼줄은 가만이나 처가지붕 인형을 만들고
나무 동해를 막기 위한 보온재 등에 두루 쓰였습니다. 한겨울 새벽부터 밤까지 고된 일이었지만 그 당시 농가마다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안겨주는 알찬 부업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공산품에 밀리고 농촌 인구도 크게 줄면서 이 마을에는 고작 4농가만 새끼를 꼬고 있습니다. 집 묶어 들이기가 힘든 게. 그리고 인부들도 없고. 코로나19 때문에 그나마 있던 수요도 줄면서 팔지 못한 새끼줄이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이거 효자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건강 허락한 날까지는 좀 깔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볏짚 문화의 상징이자 전통이었던 새끼줄. 멍석이나 망태기, 소쿠리 같은 다른 집 공예품처럼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하면서 큰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전국 금속노조 광주 전남 지부와 현대제철 비정규직 집회는 어제 순천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제철이 법원의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무시한 채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오는 14일까지 비정규직 노동자 51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총파업 등 전면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4월 전라남도 체육대회를 앞두고 순천시가 성화봉송 주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모두 240명으로 순천시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시민들은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10명이 한 개조를 이뤄 성화봉과 마스코트기, 엠블럼기 등을 봉송하게 됩니다. 한편 올해로 61회째를 맞는 전라남도 체육대회는 오는 4월 22일부터 나흘 동안 순천에서 진행됩니다. 지역의 대표적인 새꼬막 양식지인 고흥 등량만 해역에서 350여 톤의 오염물이 수거됐습니다. 고흥군은 등량만 양식어장과 주변 해역을 대상으로 기초 환경 조사를 진행한 결과 오염 퇴적물이 대량으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